안녕하세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지난달 남편 회사 동기 부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식사를 마치고 아내들끼리 차 한잔을 마시다가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애들을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냐며 교육 방법을 전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큰딸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현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작은 아들은 미국 유명 공대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 교육에 관심이 큰 엄마들은 저를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꼭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학원을 보내거나 책상 앞에 앉혀둔 적은 없고 알아서들 하더라고요. 애들 스스로 공부하다가 필요한 과목을 더 보충해야겠다고 하면 학원 보내주고 한 게 다예요. 제 대답을 들은 엄마들 대부분은 거짓말 말라며 밥 한 끼 사줄 테니 제발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믿지 못하거나 재수없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겪은 경험담을 하나 더 말해주는데요. 그건 바로 제 큰딸과 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신우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몰라도 큰딸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데에 큰 공을 세운 건 바로 우리 신우였습니다. 물론 신우가 저희 큰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제 딸아이가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던 건 아니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나면서 속상했던 경험 이야기니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신우와 저는 한 달 차이로 출산을 했습니다. 둘 다 첫 아이를 출산하기로 했고 같은 시기에 딸을 낳아서 출산 후에는 정말 친자매만큼이나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도 보고 알려줘도 주고 좋은 게 있으면 공유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친자매처럼 지내던 신우와 결국 멀어지게 된 때가 오고야 말았는데 바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였습니다. 저는 집이랑 가까워 등하원을 시키기 좋은 일반 유치원에 보내기 희망했고 신우는 들어가는 것부터 힘든 집과도 거리가 꽤 되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희망했습니다. 신우는 신우고 저는 저라는 생각에 이사를 가서라도 딸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는 신우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일반 유치원에 딸아이를 보내려는 저를 답답해하며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언니,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애만 낳은 거예요? 요즘은 한글 뗄 때 영어도 같이 떼야 된다고요. 내가 언니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영어 유치원 알아봐 줄 테니까 송이 그쪽으로 보내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가씨.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영어 유치원 차 타고도 1시간은 걸리는 곳이라서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오빠도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관심 생기면 보내든가 할게요. 이 언니 진짜 답답하네. 그때는 늦은 거라니까요? 송이 지금부터 영어 안 배우면 다른 애들 영어로 외국인들이랑 대화할 때 혼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해야 돼요. 송이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가씨,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저희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송이한테 영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알아서 가르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저희도 생각 없이 아무데나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신우는 남편에게 따로 전화해 제 욕을 한 바가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성의를 무시했다느니 애를 무식하게 키운다느니 배신감이 든다느니 별말을 다 했더라고요. 신우의 말을 전달해주던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미정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지? 미정이 제가 저렇게 유난스러운 아이라니까. 쟤 때문에 내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실 남편은 제가 신우와 친하게 지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좀 유난스럽다는 것이었죠. 이번 영어 유치원 일만 아니었으면 저는 신우를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냈을 텐데 이제서야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우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도 제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 느꼈는지 예전처럼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자매처럼 지내던 신우랑 멀어진 게 조금 속상했던 저는 잘 풀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대로 신우와 거리를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모임이 있던 날 저는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갔는데 신우는 저를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시모님들 앞에 시조카를 세우더니 영어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하영이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 우리 하영이 영어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잖아? 시조카는 가족들 앞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배워온 영어들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송을 부르고 영어로 인사를 할 줄 아는 시조카를 보면서 신우가 영어 유치원을 보낸 보람을 느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신우가 대뜸 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송이야, 송이도 방금 하영이가 했던 영어 할 줄 알아? 송이 유치원에서도 영어 배워? 제 딸은 영어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신우의 질문에 고개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제 딸아이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송이야, 5살이나 돼서 알파벳도 모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언니, 그러게 제가 송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고 말했죠? 유치원 다닌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애들 수준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잖아요.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요? 아가씨, 송이 이제 겨우 5살이에요. 송이 지금 가나다라도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애들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 부모 때문이더라고요. 부모가 현명하게 조기 교육하며 앞서 나가고 부모가 지 편하자고 지 생각만 하고 살면 애들이 뒤처지더라고요. 언니도 우리 하영이 보고 깨닫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기 딸 영어 잘하는 걸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현명하지 못한 부모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건지는 몰라도 저와 제 딸을 비우는 신우를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남편과 제가 가족 모임 내내 표정이 좋지 않자 헤어질 때쯤 신우가 저희 쪽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오빠랑 언니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제가 한마디 좀 했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못할 말 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조카 생각해서 한 말인데 끼리끼리 결혼한다고 둘 다 정말 한심하네요. 신우의 말을 들은 저는 신우가 앞으로 제 가족과 보고 살지 않을 작정으로 막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막 나올 땐 무시가 답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저도 신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신우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내가 저 기집애 때문이라도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산다. 쟤는 애 낳고 인간 좀 된 줄 알았더니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진 않네. 쟤 나중 되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송이를 잡아먹을 기집애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우네 시모가 많이 편찮으신 탓에 신우가 가족 모임에 참석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신우네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신우가 1년 동안 아픈 시모 간병하느라 고생한 걸 잘 알아서 저는 신우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오늘 아가씨 온다고 해서 아가씨가 좋아하는 소갈비찜 해뒀으니까 많이 먹고 가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는 예전보다 때깔이 더 좋아지신 게 잘 지내시나 봐요. 송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네, 작년에 다니던 유치원이 괜찮아서 계속 그 유치원으로 보내고 있어요. 제 말에 신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우가 또 영어 유치원 이야기를 꺼낼까봐 저는 말을 돌리며 신우가 있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티를 냈으니 영어 유치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다 말고 시조카가 영어로 된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카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신우가 옆에 앉아있는 저희 딸에게 물었습니다. 송이야, 송이 지금 하영이가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지 알아들어? 제 딸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른다며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제 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송이 그럼 A, B, C, D는 알아? 유치원에서 A, B, C, D 배웠어? 제 딸이 다시 한번 더 고개를 휘젓자 갑자기 신우가 제 딸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신우의 행동이라 말릴 틈이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신우의 행동에 일동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우에게 머리를 쥐어박힌 딸은 처음엔 어안벙벙해 하더니 어른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짓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우는 딸을 안아들고 신우에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애 머리를 때리게 왜 때려? 송이가 네 새끼야? 네가 뭔데 내 딸 몸에 손을 대? 오빠, 내가 세게 때렸어? 살살 때려서 살살. 6살이나 돼서 알파벳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신우의 말에 서러움이 올라왔던 제가 처음으로 신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 송이 이제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 모를 수도 있죠. 그깟 알파벳 하나 모른다고 애 머리 때려요? 아가씨는 하영이 때리면서 가르치세요? 언니가 그깟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깟 알파벳 하나도 모르는 정도면 송이 모질이에요. 제발 현실 파악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애라 때릴 필요도 없다고요. 네, 아가씨 잘나셨어요. 근데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켜요. 아가씨는 아가씨 방식대로 하시고 제 방식에 참견하지 마세요. 시부모님들도 다른 가족들도 저희를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제 딸이 남한테 머리를 쥐어박힌 이상 저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혀 버린 거죠. 오빠는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언니는 고졸이죠? 그러고 보면 송이 머리가 언니 머리 닮아서 멍청한 것 같아요. 언니는 송이한테 죄책감 같은 뭐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아가씨, 지금 우리 송이한테 멍청하다고 했어요? 네, 멍청하다고 했어요.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송이 밖에서도 멍청한 애 취급받기 전에 얼른 영어 가르치세요. 이런 말은 송이가 내 조카니까 해주는 말이에요? 언니 같은 엄마 만난 송이도 참 딱하네요. 결국 신우는 시부에게 큰 소리 듣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우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난 후 시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작은 애야, 내가 우리 미정이 대신 사과하마. 미정이 제가 막내딸이라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사리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 부모인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된 것이니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사과하세요? 아가씨 자식도 있는 다 큰 어른이에요.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본인이 해야죠. 그렇긴 해도 자식 잘못이 곧 내 허물 같아서 그런다. 앞으로 미정이가 그러지 못하도록 나랑 시아버지가 단단히 일러둘 테니 오늘은 이만하고 넘어가 줘라. 남편은 계속해서 화를 내기는 했지만 시모가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시부와 함께 단단히 일러두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명절날 신우를 다시 만났는데 신우는 역시나 이번에도 저희 가족을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체 안 해주는 신우 덕분에 저희 식구들은 아주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저희 가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신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던 해에 다시 저희 가족을 아는 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1년 전처럼 제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박는 일만 없으면 저도 신우를 계속해서 모른 체 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신우와 가깝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시부가 손녀들 입학 기념으로 맛있는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신우가 사는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신우는 몇몇 테이블에 앉아있는 애들 엄마와 인사를 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신우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자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영이 영어 유치원 다닐 때 같은 반 애들 엄마들이에요? 저만큼이나 애들 교육에 관심 많고 열정적이라 제가 저 엄마들이랑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애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해서 여름방학 때 저 엄마들이랑 애들 데리고 호주로 영어 캠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신우의 입에서 영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부와 시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언니도 저희 모임에 들어오실래요? 하영이 영어 유치원 출신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긴 한데 제가 회장이라 잘만 하면 언니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동네도 멀고 송이가 그 유치원 나온 것도 아닌데요 뭐.
저도 친한 엄마들이랑 만든 모임 하나 있어요. 에이, 언니. 언니가 있는 그 모임이랑 제가 만든 모임이랑 같아요? 이번 여름에 하영이랑 송이 같이 호주에 있는 영어 캠프에 데리고 가요. 송이도 이제 슬슬 영어 배워야죠.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신우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신우의 선의가 오롯이 선의로만 느껴지지 않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시모가 말을 돌리려고 그러시는 건지 입을 열었습니다. 호주면 외국인데 8살짜리 애들 데리고 가면 말은 통하긴 하니? 외국인들 하는 말 못 알아들어서 돈만 날리고 오는 거 아니야? 엄마, 하영이가 다닌 영어 유치원이 영어로만 수업하는 유치원이라 하영이 외국인이라 대화 가능해. 하영이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시작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며 신우에게 손살을 쳤습니다. 신우는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시조카와 놀고 있는 제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송이야, 송이 너 영어 할 줄 알아? 아는 영어 있으면 고모한테 한번 말해볼래? 신우의 말에 제 딸은 얼마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알파벳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알파벳도 겨우 외우자 신우는 제 딸아이에게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아는 다른 영어 없어? 알파벳 말고 다른 영어 말해볼래? 안녕하세요가 영어로 뭐야? 아가씨, 우리 송이 영어 배우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아직 알파벳 말고 아는 영어 없어요. 제 말에 신우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제 딸아이 두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송이야, 너 이렇게 영어 못하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 송이, 왕따가 뭔지 알지? 친구들이 송이 영어 못하는 바보라서 안 놀아주는 걸 왕따라고 하는 거야. 송이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려면 앞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신우는 손버릇처럼 제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신우에게 머리를 쥐어박인 제 딸아이가 순간 화가 났는지 손바닥으로 똑같이 신우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신우에게 화를 내려던 남편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시모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송이야. 너희 고모가 너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리정이 너는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싶어서 그래? 아니, 엄마는 잠시만 빠져봐. 언니,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어른을 때려요? 언니 학교 교육을 못 시키면 적어도 인성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우는 방금 자신이 제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 딸아이는 그런 신우의 모습을 보고 놀라 남편 품에 안겼고 심해부는 어떻게는 신우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도 신우도 카투사를 보고 흥분한 황소처럼 서로를 노려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먼저 송이 머리 때렸잖아요. 전에도 그러더니 왜 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 오빠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우리 딸 머리를 때려요? 제가 언니 머리를 때릴 순 없잖아요? 솔직히 답답한 건 송이가 아니라 언니예요. 제가 애들 유치원 보낼 때부터 그랬었죠. 영어 미리미리 가르쳐야지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른 애들한테 안 뒤처진다고요. 지금 하영이 친구들도 다 외국인들이랑 대화 가능한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송이 정말 어쩌려고 그래요? 도대체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우가 제 딸아이의 영어 실력을 걱정하기 전에 자신의 인성머리나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 제 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신경 끄시라고요. 8살 된 조카 붙잡고 왕따 당한다고 말하는 아가씨 스스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엄마 아빠도 계신데 말 가려가면서 하세요. 제 욕이 곧 우리 엄마 아빠 욕인 거 몰라서 그래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서운하게 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아가씨 인성머리가 그따위인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하영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 없으니까 아가씨도 제 딸한테 관심 끄세요. 아가씨 자꾸 이러면 저 아가씨도 아버님 어머님도 안 보고 살 거예요. 시부모님들도 안 보고 살겠다는 저의 말에 시부는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시모가 말했습니다. 너희 만날 때마다 이 일로 싸울 거면 가족 모임 자체를 하지 말자꾸나. 앞으로 너희들 한날 한시에 모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러 오려거든 각자 다른 날 찾아와라. 나도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재미있게 못 살겠다. 시부모님들께서는 화가 나셔서 홧김에 하신 말이셨겠지만 이번 일로 터질 대로 터져버린 남편과 저는 신우와 연락도 만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신우가 있다고 하면 신우가 가고 난 후에 시댁에 들리거나 아예 가족 모임 자체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모는 전화를 하셔서 너희들도 이제 그만해라. 미정이는 그날 잊어버렸는지 너희 어떻게 지내는지 묻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자는 개편이라고 시모는 신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가 아닌 본인의 딸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고 시모에 대한 서운함도 들었던 저희는 제 딸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신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후 시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송예미 애비야. 이제 그만하고 미정이랑 풀어라. 네 아버지 자식들끼리 처거해지고 사는 거 보시고 많이 속상해하셨다. 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은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모습 좀 보여드려라. 이애미 부탁이다. 시부가 죽을 병에 걸리신 마당에 저희 고집대로 신우를 보고 살지 않고 지내는 건 아니다 싶어 남편과 저는 6년 만에 신우가 있는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신우도 아픈 시부 눈치를 보는지 예정과는 다르게 저희 가족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니 남편과 저도 예전 일은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신우와 잘 지내는 모습을 시부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우와 6년 만에 다시 재회하고 난 몇 달 후 시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모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희 잘 지내는 모습 보고 돌아가시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 다시 화해시켜준 거니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잘들 지내라. 이애미 부탁이다.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부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예전 일은 다 잊고 그래도 가족이니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했습니다. 신우도 시부의 죽음을 깨달은 게 많은지 저희가 싫어하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신우와 연락을 끊고 지낸 건 맞지만 또다시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자 그건 또 그것대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와 다시 잘 지내게 되긴 했지만 저희는 아이들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우도 저도 조심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남아 계시는 시모한테만큼은 불효를 저지르는 일 없이 신우와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을 때 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못 고쳐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시부 49제 때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조카의 성적표였어요. 엄마, 이것 좀 봐봐. 우리 하영이 이번에 영어 1등을 해왔더라? 나도 살면서 못해본 1등을 우리 하영이가 했어. 아이고, 우리 하영이 어릴 때부터 네 엄마가 영어 가르친 보람이 있네. 중학생 영어는 많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1등을 했대? 할머니 너무 기쁘다. 용돈이라도 줘야겠어? 엄마, 용돈을 주려거든 나한테 줘. 내가 영어 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도 잘 알지? 오빠네랑 몇 년간 연도 끊고 살 정도였으니까. 내가 마음고생하면서까지 가르치는 거야? 딸아이가 반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이 기뻐 신우가 눈치 없는 말을 꺼낸 거라고 생각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옆에 앉아있는 제 딸의 머리를 또 쥐어박더니 한심하다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송이 너는 이번에 영어 몇 등 했니? 영어 시간에 무슨 말인지는 알고 교실에 앉아있는 거야? 애들 따라가기 힘들지 않아? 아니 고모, 말을 할 거면 그냥 곱게 하면 되지 내 머리 때리기 왜 때려? 고모 내 머리 때리는 습관 아직도 못 고쳤어? 신우에게 머리를 쥐어박힌 제 딸아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신우에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자 신우는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황한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저도 시모도 꽤나 많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너 지금 고모한테 대드는 거야? 어디 어른한테 두 눈을 부릅뜨고 말대꾸야? 고모가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지어박은 거 가지고 그러는 거니? 어릴 땐 내가 머리 한번 지어박았다고 똑같이 때리더니 커서는 눈으로 고모한테 욕을 하네. 나한테 똑같이 맞기 싫고 욕먹기 싫으면 고모가 내 머리 안 때리면 되잖아. 나 아직도 고모가 내 머리 때렸던 그 순간들 안 잊고 있어. 나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내 머리 때린 거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머리가 나쁜 줄 알았더니 기억력 하나는 좋은가 보구나? 그 머리로 공부나 좀 하지 그랬어. 아니다? 멍청한 것도 유전이라고? 네가 노력한다고 물려받은 피를 이겨낼 수 있겠니? 송이야,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돈 낭비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공장 취업해서 돈이나 모아라. 그게 네가 편하게 살 길이야. 이건 정말 고모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말이니까 가슴에 새겨둬. 신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딸아이는 시모 앞에 놓여있던 시조카에 성적표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딸아이는 말없이 시조카의 성적표만 유심히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성적도 아닌데 영어 한 번 1등 했다고 고모 지금 이 난리야? 엄마가 유난스러우면 자식들이 힘들어하던데 하영이 너는 너희 엄마 때문에 안 힘드니? 그러면서 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조카의 성적표를 구겨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신우가 제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봤고 막말해야 된 게 화가 나긴 했지만 제 딸아이의 행동에 더 충격받은 저는 그 일도 새까맣게 잊고 제 딸아이가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저처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꼭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아이는 혹여나 우리에게 혼이라도 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이야, 잘했다. 너희 고모, 네가 그렇게 해도 정신은 못 차릴 테지만 잘했어. 그래도 앞으로는 절대로 또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대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할머니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돼. 고모 진짜 짜증나. 하영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엄마랑 아빠 없을 땐 대놓고 나랑 비교까지 한다니까? 근데 하영이 성적 보니까 별거 아닌 게 더 어이없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거야? 나 완전 바보로 한다니까? 지 딸이나 공장 보내지 왜 나보고 가래? 딸아이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대놓고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 딸 성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 딸아이를 두고 신우가 그런 막말을 했으니 제 딸아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했습니다. 원래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둘 정도로 열심히 하던 딸이었는데 신우에게 머리도 쥐어박히고 막말을 들은 이유로 딸아이는 걱정이 될 정도로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딸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아들도 누나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하니 어쩌면 신우의 막 나갔던 행동이 우리 딸 아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딸아이와 신우의 딸인 시조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딸아이는 집이랑 멀긴 해도 명문고라 불리는 여고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신우 딸도 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반도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내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간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며 집으로 불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용돈을 받고 싶다고 징징대는 바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신우이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딸아이의 신경을 긁어대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영아, 새 학기 시작하면 송이 잘 챙겨줘 알겠지? 엄마가 볼 땐 송이 그 학교 턱걸이로 들어가서 진도 잘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학교 애들은 공부 못하면 친구 무시하고 안 놀아준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는 송이 사촌이니까 친구들이 송이 무시해도 너는 꼭 송이 챙겨줘야 돼. 성적 상위권인 네가 먼저 챙겨주는 모습이 보이면 애들도 송이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지 못할 거야? 알겠다니까. 엄마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 근데 새학기 때는 나도 친구들 사귀느라 정신없는데 쟤까지 챙겨야 돼? 신우와 시조카가 우리를 앞에 두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코미디 쇼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용돈 더 올려주겠다고 했잖아. 밥 먹을 때 꼭 송이 챙겨서 먹고 너만 친구 사귀지 말고 송이도 친구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줘. 엄마, 왕따 당하는 애 챙겨주면 챙겨주는 애도 같이 왕따 당하는 거 몰랐어 그래? 아 진짜 짜증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시조카는 지 엄마 못지않게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두 모녀의 대화를 듣고서는 무슨 그럴 소리 하냐고 역정을 내셨지만 신우와 시조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이 왕따 당하기 전에 네가 못 당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송이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영이만 믿고 학교 다녀. 알겠지? 모르는 거 있으면 하영이한테 물어보고 하영이 옆에만 꼭 붙어 있어. 그래야 너도 학교 생활 편하게 하지. 이번에도 딸아이가 신우에게 덤벼들진 않을까 걱정스레 딸아이를 지켜보았는데 딸아이는 신우의 말에 억지 웃음이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역구역 화를 참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 속이 나보다 더 어른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 고모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냐고 물으니 딸아이는 고모가 저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고모 코 납작하게 누른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엄마. 그리고 나까지 그러면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라고 여유 있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아이의 당당함을 보고 제가 따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딸아이는 신우의 말과는 다르게 반장까지 도맡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이 정도로만 지내도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도 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첫 중간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 딸아이는 당당히 전교 1등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딸아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할 거라고는 저도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마침 시모 생신이라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생겼는데 제 딸아이는 엄마, 우리 할머니 집 갈 때 내 성적표 들고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성적표를 신우와 시조카에게 보여주고 싶은 듯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모 집에 도착을 하자 역시나 신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딸아이의 성적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우리 하영이 첫 중간고사 9등했어. 반에서 9등. 공부로 날고 긴 단어 애들만 모인 학교에서 9등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알지? 영어도 딱 3개 틀렸대. 신우는 시모에게 자랑스레 성적표를 건넸는데 웬일인지 시조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마도 같은 반인 제 딸아이의 성적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였었죠. 부모로서 저는 그런 시조카가 참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먼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신우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습니다. 송이야, 너는 이번에 몇 등 했어? 엄마한테 성적표는 가져다 드렸니? 아유, 그래도 너는 뒤에서 5등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제 딸아이를 무시하는 신우의 말에 저는 조용히 제 주머니에 있던 딸아이의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신우는 제 딸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보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딸아이를 잡아먹을 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송이 성적표 맞아요? 송이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해요? 송이 성적표 조작한 거 아니죠? 아가씨, 송이 담임선생님 송이 전교 1등하고 놀래서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성적표 조작이라뇨. 송이가 그런 짓을 왜 해요? 조작한 게 아니라면 송이 컨닝한 거 아니에요? 제 머리로 어떻게 전교 1등을 해요? 이거 너무 이상한데? 신우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전교 1등한 제 딸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안절부절 못하며 신우를 말리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던 제 딸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고모,
고모가 나 입학하면 공부 못해서 애들한테 왕따 당할 거라고. 하영이한테 나 챙겨주라고 그랬었지. 그래, 그랬었지.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꺼내니? 전교 1등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 으스대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 내가 으스댈 게 없어서 그런 걸로 으스댈까봐? 그게 아니라 고모가 걱정한 내가 아니라 고모 딸이 친구도 못 사귀고 학교생활 힘들어하는 거 말해주려고 그렇지. 고모 알고 있어? 고모 하영이 설마 친구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하영이가 나한테 놀아달라고 떼쓰고 나 공부하는 거 방해만 안 했어도 나 이번 시험 올백 맞았을 텐데. 나 수학 문제 하나 틀린 거 하영이 때문이야, 고모. 앞으론 하영이가 나 공부하는 거 방해 못하도록 고모가 좀 혼내줘. 부탁할게. 딸아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시조카의 머리를 콩 하고 쥐어박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송이한테 놀자고 하는 건 좋은데 공부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지. 하영이 너도 송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너도 반에서 9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9등 정도는 안 해보겠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는 제 딸아이의 성적표를 갈기갈기 찢으며 악을 질러댔습니다. 송이 전교 1등한 거 나 이대로 가만히 못 둬요. 학교에 전화해서 송이 컨닝한 거 전교 1등한 거 밝혀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언니가 제 딸 무시한 거 저 절대로 못 참아요. 절대 가만 안 둔다고요. 송이가 우리 하영이보다 공부를 더 잘할 리가 없잖아요? 신우는 정말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 딸아이 전교 1등은 부정행위 때문에 된 거라며 제 시험을 치러야 된다면서 말이죠. 제 딸아이는 이미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기도 했고 반장을 맡은 만큼 평소에 모범생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우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신우가 제 딸아이의 친고바라는 사실과 제 딸아이와 같은 반에 있는 시조카의 엄마라는 게 밝혀지자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시조카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워졌고 오랜 시간 결석을 하다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전학 과정에서도 신우는 자기 딸을 평범한 일반고에 보낼 수 없다며 어떻게든 시조카를 다시 학교로 보내려고 했지만 시조카가 이 학교에 계속 남아야 되면 차라리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신우가 포기를 하고 일반고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모도 신우에게 정말 질려버렸는지 저희 가족에게 미정이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을 끊고 살든 말든 너네 알아서 해라. 그래도 내 새끼라고 어떻게든 감싸려고 했는데 나도 안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신우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신우가 먼저 저희 집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큰 신우 말로는 제 딸아이가 자신의 딸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잘 지내는 게 배가 아프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연을 끊은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 성격이면 당연히 그런 이유로 저희와 연을 끊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신우가 저희 집과 연을 끊은 게 저희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아쉬운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 딸아이는 입학 후 졸업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가장 좋다고 불리는 대학교로 진학을 한 상태인데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조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참 자랑스럽고 고마운 딸로 자라주었죠. 딸아이가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나서야 저희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였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시조카를 제치고 전교 1등을 해서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신우였습니다. 고모가 나 유치원 때부터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내 머리 쥐어박았잖아. 중학교 돼서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러길래 열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하영이보다 공부 더 잘해서 고모 코 납작하게 만들어주려고 말이야. 대충 그런 이유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딸아이가 정말 신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 웃기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그때만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제 딸은 신우의 무시와 막말을 자양분으로 삼아 기어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뤘다는 게 제 딸이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 때부터 극성스러운 신우의 모습에 질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아이들 교육에 손을 놓은 게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교육에 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 저희 교육 방법이라면 교육 방법이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해줘서 잘된 거라 제 교육 방법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답니다. 그리고 제 신호처럼 극성 맞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무조건 나쁘고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하나마도 말씀드리자면 내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몫이자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들은 도움만 줄 뿐 제 갈 길은 아이들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사연을 보내보려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제 제 이야기를 다 쓰나 싶었는데 시간이 흐른 것도 모를 그 정도로 심취해서 글을 써내려갔네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